바닥을 기는 상황에 처했다가 어떻게 들어보면은 뭐 되는 대로 살아온 미래에 큰 힘이 되어주리라는 걸 청년을 사랑하는 진심의 메시지 청사진, 오늘은 김경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통신회사 자회사인 콜센터에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이제 본사에 올라와서 이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팀에서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그리고 강사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만들고 계신 교육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사내 구성원들을 위해서 업무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컨텐츠나 심적으로 좀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가요? 사실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이런 강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원래는 몰랐는데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회사에서 일 때문이기는 하지만 정말 우연찮게 강사분들을 좀 접하게 되었어요. 그분들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러 오신 건가요? 지금 청년들도 아마 나하고 좀 비슷했던 힘든 시기를 좀 지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좀 똑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걸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언젠가 나는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하고 있고 이런저런 것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맞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럼 막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소년이 굉장히 큰 퀴즈쇼에 나가서 맞출 리 없는 문제를 지나온 삶 속에서 답을 찾아 결국에는 우승까지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제가 살아온 인생을 좀 되짚어 봤더니 약간 그 영화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는 사실 공부하고 그렇게 큰 취미를 가진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냥 중상위 겨우겨우 하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만화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막 그리기 시작했더니 그나마 듣던 수업도 안 듣게 되어서 거의 바닥을 기는 상황에 처했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공고를 가요. 공업고등학교. 부모님 반대가 정말 심했는데 도저히 나는 공부 못하겠다. 기술이라도 배우겠다 해서 공고로 진학을 했는데 공고 진학하고 나서 대학교는 또 애니메이션과를 가. 그림을 그리던 걸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군대도 갔다 왔죠. 군대를 갔다 왔더니 결국엔 제가 그림을 그만뒀어요. 군대에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수십 번도 넘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생각을 고쳐먹고 이 그림을 접었는데 이 한평생 그림만 계속 고집만 해오다가 접으니까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막연하더라고요. 처음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또 술을 좋아했거든요. 한번 칵테일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칵테일바 막 알바들을 막 찾아봤어요. 칵테일 쇼하는 바였거든요. 이제 병 돌리고 막 불쇼하고 막 이런 바에 이제 첫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때 술을 진짜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나름 저 보러 와주는 손님분들도 계셨었고 나름 되게 재밌게 부모님은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맨날 술 취해서 오니까. 그런데 한 1년 가까이 일을 하니 안 되겠더라고요. 몸이 너무 상해서 결국엔 그만두고 다음에 뭘 하지 생각하다 이제 커피가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작은 카페에 또 취직을 했어요. 그게 두 번째 사회생활이었는데 단순히 커피 만들고 일만 하기가 너무 좀 심심하니까 사장님 안 계실 때 사장님 뭐 재료 막 가져와서 막 메뉴 개발도 막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돼서 사장님이 실제로 메뉴를 몇 개 메뉴판에 올렸어요. 이제 그 카페 일을 하는 도중에 직장인분들을 되게 동경을 했었거든요.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다니는 그분들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어떤 작은 회사에 또 취직을 했어요. 대표하고 저하고 딱 2명이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획부터 해서 행정서류, 그리고 강사 섭외, 그리고 장소 섭외, 그리고 뭐 결제, 행정서류 결제, 기타 등등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한테 제발 한 명만 더 뽑으면 안 되겠냐고 절대 안 뽑으시다가 제가 그만두니까 3명을 뽑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업무량이 많아서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이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그때 만나뵀던 강사분들 사실 그때 강사라는 직업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 강연도 보고 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랄까요?
그걸 보고 와, 진짜 강사라는 직업이 정말 멋있다라는 동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회사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길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직장을 알아보다가 지금 회사를 알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회사가 콜센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114 전화하면은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또 하니까 그 회사, 그 상담사였어요. 일반 상담사로 근무를 했는데, 그 상담사로 왜 입사를 했냐면, 그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할 거예요. CS 강사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실 뭐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죽도록 판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오면 그래도 뭔가 시작점은 밟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감정 노동자 일이잖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덜한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매달 직원을 뽑았어요. 워낙 많이 그만두고 다시 뽑고 그만두고 다시 뽑고, 이 악순환 아닌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저도 사실 빨리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회사 시스템 자체도 저하고 좀 많이 안 맞아서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온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더욱더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게, 신입 인턴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회사 본사에 교육팀이 있고 거기에 전문 강사 조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게다가 거기에 남자 강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최초의 본사 남자 강사가 되어보자라는 목표를 딱 3개월 차 때 잡았더니, 그 목표가 3년 동안 저를 잡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최단 기간 안에 이제 본사에 올라와서 최초의 남자 강사가 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해왔던 일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막 칵테일 바도 했다가 카페 일도 했다가 작은 뭐 회사에도 일을 했다가, 어떻게 들어보면은 뭐 되는 대로 살아온 인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시절 당시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의미도 없는 일 너 도대체 뭐하냐, 너 거기에서 일해가지고 너 뭐 남는 게 없다, 기술이라도 배워라, 아니면 다른 데 정식적으로 좀 취직을 해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저한테는 제일 많이 힘들었던 기간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지금 헛손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던 때였는데, 그때마다 제가 잊지 않았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저를 좀 믿었던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 회사에서 바로 빛을 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3개월 차 때 본사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웃으셨죠. 이제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갑자기 본사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사실 제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뭔가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뭐 이벤트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할 때마다 지원자를 받았는데, 제가 그런 지원을 다 했었어요. 그때마다 뭐 카페에서 일했던 기억, 특히 칵테일바에서 일했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게다가 회사 내에서 나름 좀 큰 행사에 제가 거기 지원을 해서 한 공간을 좀 받아서 칵테일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덕분에 회사 내에 정말 많은 분께 제 얼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콜센터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그 각 지역에 있는 센터를 다 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팀장님부터 해서 센터장님, 그리고 여러 정원들, 무엇보다 이제 본사에 계신 교육팀에 있는 팀장님과 팀원분들이 저를 또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또 홍보도 했죠. 제가 이 팀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제가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 원두가 어떻고 뭐 음료를 어떻게 만들고 핸드드립 했던 경험으로 핸드드립도 조금씩 해드리고 했더니, 이 경험이 또 회사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더니 저를 좀 많이 좋게 봐주시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보다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에서 좀 힘들게 일했던 경험이 이 회사에서 되게 추진력을 줬었어요. 물론 힘들긴 했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일했던 만큼은 안 힘들었다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그 끈기 있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새로운 목표 덕분에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추진력,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청년분들도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뭐든 하실 거예요. 뭐 취업을 못 하더라도 뭐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거나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절대 그 누구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경험을, 어떤 행동을, 어떤 걸 하고 있던 간에 그 모든 경험은 여러분들께 미래에 큰 힘이 되어주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거 전혀 의미가 없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은 힘들게 일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그냥 단순히 힘들었던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노력한 건데.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그 의미를 남이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본인이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남이 만약에 나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사람만의 일방적인 통행이 될 수 있는 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의미를 다 전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되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그 경험들이 추후에는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시작조차 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작을 못했다는 게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고민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막연함 속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는 좀 나름대로의 뭐 힌트 아닌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당장 내가 뭐가 관심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그럼 일단 공사장 가보세요. 그 건축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거나 만약에 내가 뭐 단순하게 먹는 게 좋다면은 식자재 마트에 알바를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는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하다못해 내가 음악이 좋다 뭐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동네에 뭐 노래방이라도 알바를 하신다면 거기 그러면은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구나 현대 대중음악을 현장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제가 겪었던 일은 아니라 쉽게 말한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껏 경험해 왔던 삶에 의하면은 그게 다 경험이 되고 스펙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오롯이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확실히 이것만은 배웠다 라고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다면 나중에 정말 취업 면접을 보실 때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셨네요? 라고 면접관이 물어보신다면 네 그런 거 했습니다 라고 말이 끝날 게 네 그런 걸 해서 그 현장에서 제가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덧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줄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슬럼독 밀리어네어 영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그 삶 속의 큰 의미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목표에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층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계획입니다.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 아닌 계획인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껏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이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은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이 회사에서 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 경험들을 살려서 언젠가 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냥 카페는 아니고 이렇게 작은 강연장이 딸린 카페를 여는 게 꿈인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강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장소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이 작지만 다른 분들께 좋은 기운을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게 제 인생의 좀 목표이자 꿈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꼭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배우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게 있으시다면 일단은 해보세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니면 못해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시간, 그 아까운 시간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 그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